안녕하세요.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어제, 어제 뭐 월요일날 장이 그럭저럭 괜찮았으니까 화요일날은 뭐 별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 좋으면 좀 오후까지 배팅 해보시던가요? 이제 그랬는데 오늘 뭐 그렇게 별 재미 없었죠?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뭐 오늘 뭐 미국도 그냥 음봉지지 양봉지지 그죠? 별거 있죠? 별거 없는데 지금 이평선 느낌으로는 20선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일단은 내려가고 아니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요 끌어올려진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 음봉과 양봉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든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든 아니면 음봉과 양봉이 이렇게 나오건 어쨌거나 음봉 양봉 아니면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도지로서 이렇게 나오든가 망치나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뭐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영망치성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여기처럼 쌍으로 이렇게 이어서 나오면은 보통 한번 꺾어서 가든지 그냥 가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평선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려고 얘가 지금 얘는 아니죠. 지수니까 얘는 뭐 이제 나스닥 지수니까 한 뭐 종목은 아닌데 어쨌거나 지금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나 여기를 목표로 가나 뭐 심하면 여기까지 가려고 하나. 물론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파했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려고 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측이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이게 결국은 위에서 한번 지지하고 요 봉 내에서 이 큰 봉 3월 16일 거 이 봉 내에서 아이고 내에서 조금 조금 위에서 한번 되고 밑에서 오늘 이제 오늘은 마이너스 0.14 마이너스 0.14에서 이제 했죠. 그래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끝났나 본데 아니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끝났지. 이렇게 됐나 이 모양을 그린 건데 보통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추 지지를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예, 이제 요만큼 남았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양봉 나오고 이렇게 음봉 나오면 보통 바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뭔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스타일로는 음봉 양봉이죠. 음봉 양봉 나온 경우는 보통 바로 올라가서 나중에 이렇게 별짓 하다가 나중에 내려가서 이렇게 할지언정 아니면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유지하다가 바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던 일단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올라갈 내일이나 모레 같은 경우는 올라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예. 확률이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진 조정 양봉이라고 이제 뭐 누구는 그러던데 이렇게 그 종가를 확실하게 걸어 잠그는 지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경우는 그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지지를 했죠. 예. 얘나 뭐 얘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건 거고 이걸 압축해서 얘기하면 이건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그 또 횡보를 이제 한 2, 3일 또 할 수도 있어요. 예,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요 부분에서 올라갈 확률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을 확률이 있나 봐요. 예. 저는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60선 여기까지 아니면 120선까지 해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나.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린 거지 꼭 봉이 진짜 뭐 그림으로 짜맞추듯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 형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대략 그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20선에서 20선에서 깨작깨작 거리다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무너지고 그럼 또 60선까지 또 내려오죠. 여기 이렇게 내려가겠죠. 120선 이렇게 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아마 이지정
이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여기나 뭐 심하면 여기까지도 가요. 심지어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거 심지어 진짜 개미 독한 마음 먹고 깰 때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깨는 수도 있어요. 예. 여기처럼. 예, 여기처럼 에이 설마 이렇게 가겠나 할 정도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깨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뭐 자세히 보면 여기가 보통 에이 여기가 깨지겠어 그랬는데 분명히 깼죠. 하루만 하루만 깬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깼어요. 그죠? 예. 이게 지수니까 이렇지. 이게 한 종목이 아니라 지수입니다. 지수가 어떤 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깼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지수가 깨는 거는 어떤 종목에 일부러 구라치려고 이렇게 하다가 샥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수는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 예, 그 종목하고는 경우가 다른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음봉 양봉 나온 거는 그렇게 뭐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나쁜 소식은 아닌데 음봉 양봉 나오면 아니 내일이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내일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오늘로서 따질 수 있는 오늘로서의 데이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로서 따지는 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요것도 있었고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종가를 이렇게 끝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니까 뭔가 선을 넘어서 끝내놓으면 다음날 말도 안 되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다음날 나름 괜찮습니다. 예. 그럭저럭 단타를 칠만 항상 저는 단타 기준이니까 칠만한데 여기랑 여기는 경우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예, 여긴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경우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갭 떴다가 분명히 음봉도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갭에서 무너졌다고 보기엔 좀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게 나왔으니까 올라간다. 이게 나왔으니까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는 거꾸로죠. 이제 이게 거꾸로죠. 예.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제 경우는 다르지만 이렇게 돼 있어야 이제 경우가 얼추 비슷한 건데 경우는 다르지만 여기도 양봉 두 개 연속으로 나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을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세력 애들을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맞는데요. 방송하는 사람들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예측만 되는 거지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나마 좀 나아. 근데 보셨죠? 여기 뭐 어떻게 된 경우에 뭐 어딨냐? 이렇게 되면 어이, 어 양봉 음봉 나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대신에 뭐 음봉 양봉 나오면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뭐 올라가봤자 요거 올라갔네. 올라가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 기만하는 거야. 기만이 뭔지 뜻을 아닌가? 너무 무시하는 발언인가? 하여튼 상대방을 그렇게 조롱하듯이 기만하면 안 돼요. 지가 뭔가 좀 뭐 일반적인 평균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TV에 나와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프로페셔널한 뭐 어쨌거나 월급 받고 출연료 받고 나오면은 그거는 뭐 재능 기부가 아니라 이제 프로니까 그죠? 프로페셔널 한 거니까 돈을 받으면 프로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한번 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에? 얄짤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얄짤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하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가 지수를 어떻게 알아? 아니 그거 다 알면은 지수도 판단하고 종목도 판단하고 막 그런 식으로 다 한다 그러면 왜 방송 나와서 그거 떠들고 있어? 걔네들 아마 재정적으로 그렇게 좋은 애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돈 없으니까 출연료 그 몇십만 원 몇백 받고 몇백 받고 내가 알기로 몇천 받고 하는 애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십 몇백 받고 그런데 나와서 떠든 애들은 이거를 가늠하지 못하는 애니까 그 출연료 받으려고 나와서 떠드는 거야. 매매에 충실해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지간히 아는 거를 10개 중에 9개 정도만 맞힌다는 생각으로 해도 90% 확률이면은 달러빚이라도 내서 매매하고 있어야지. 왜 거기 나와서 그거 떠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아니 그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왜 거기 나와서 그거 떠들고 있을까?
매매하기도 바쁠 텐데, 돈 벌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한 번만 더 짚어서 생각하면 간단한 일이죠. 늘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갭에서 조금 뭐 하락까지, 갭 하락은 아닌데 갭에서 시작을 했다가 조금 조정은 하고 조정이 됐어요. 그죠? 영망치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전날에 종가를 확 이렇게 깬 건 아닌데, 그래도 모양새가 좋진 않아요. 네. 코스피 한번 볼까? 그거에 비해서 코스피는 차라리 높은 지역이 아니라 낮은 지역이에요. 차라리 코스피는 나아요, 지금. 뭐 그럭저럭 무너져도 한 이 정도? 무너지면 한 이 정도? 전체가 무너진다 하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꼭 하루만에 이렇게 무너진다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쓰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하면 한, 한 7%, 한 7% 정도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모양새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상승한다는 쪽으로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락을 해도 덜 다친다는 얘기야. 그냥 다리 하나 부러지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그런데, 지금 코스닥은 다리 하나 내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코스닥은 무너지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돼. 이게 뭐야, 몇이야? 안 보이냐 또. 보이는, 이거 맨날 할 때마다 종가에서 내려가면 16%, 대충 여기까지 보면 16% 죽습니다. 예, 이 정도 떨어지면 다리 하나 잃고 마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예. 그리고 뭐 왜 저 제스키가 왜 갑자기 겁나게 돌까요? 소리가 나게 사람 무섭게. 뭐 별 의미는 없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별 의미는 없어. 그냥 별 의미는 없는데, 어쨌거나 뭔가 오늘의 지수에 의미를 둔다면 갭에서 일단 조정을 했다. 이 정도 종가를 깨서 아예 무너뜨리면 개파락을 했다. 하지만 오늘은 종가를 그렇게 깬 개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갭에서 갭 떠서 시작했다가 조정을 했는데, 모르죠. 이제 내일 이렇게 떨어질지, 아니면 그냥 스무스하게 능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무너질지, 이렇게 될지,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갭에서 무너진 거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빵끝 올라가면 다시 시작이에요. 예, 다시 시작이에요. 여기 매물대 요 좀 뭔가 두 개를 넘는, 이렇게 오늘 양봉이 이렇게 끝났으면 나름 좋았을 텐데, 미세하게라도 요만큼이라도, 아이고, 미세하게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올라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내일 개파락에서 시작만 안 하면은,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아니면, 이렇게 무식하게 떨어지는 것만 아니면 나름 한 며칠, 한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최악의 경우는 아니다. 지금 당장은, 그죠? 예, 최악의 경우는 아니다. 여기 메꿀 것도 좀 있고, 메꿀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침으로 나온 것도 꼭 이렇게 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서 침으로 메꾸는 것도 메꾸는 겁니다. 침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메꾸는 거예요. 심지어 음봉으로 이렇게 나와도 메꾸기는 메꾸는 겁니다. 메꾸기는 메꾸는 건데, 이제 좀 부적절한 차트죠. 예, 좀 너무 꽈버린 거지. 이런 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지. 길거리에서 사람이 앞으로 걸어야 되는데 개처럼 옆으로 걷는다, 꽃게처럼 옆으로 걷는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은 뭐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별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좀 심심했어요. 오늘 장은 뭐 세게 올라가는 것도 많지 않고, 오늘 뭐 제가 이제 장이 대충 어떠냐 그러면, 상승률 200을 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한 30개를 기본으로 봅니다. 30개를. 오늘 뭐 상 3개 갔고요. 미리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5개, 대충 10개, 15개, 20개, 25, 30. 이 정도까지는 대충 봐요. 30. 이게 이제 소소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30개. 장이 박살나는 장 아니면 보통 기본으로 30개는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그런 장인 거고, 그래도 대략 보면 한 10% 이상 올라간 것들이 18%죠.
뭐 한 대략 15, 15, 한 15개 정도로 보이네요. 그죠? 여기서 좀 못 간 거 있고 여기서 좀 더 간 거 있고 따지면 한 15개. 그러니까 오늘 장이 그냥 그랬던 거예요. 예. 그냥 그랬던 건데 보통 30개 기준으로 보니까 보통 요새 반이 15%니까요. 여기까지 한 슈팅에서 올라간 애들은 대략 여기까지 저 밑에서 올라갔다 내려간 애들도 있으니까 대충 여기까지 여기 정도 몇 프로야? 14%, 15%. 여기까지 보면은 다섯 상한가 간 것까지 따져서 음흠, 한 20개? 그죠? 다섯, 열, 열다섯, 열다섯, 스물, 스물, 한 25종목이니까 14%, 25종목이니까 그냥 소스 한 거예요. 30개가 안 됐어도. 음. 저 밑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애들도 몇 종목 있으니까 그냥 그저 그런 장이었어요. 예. 나쁜 장이라고 얘기하기도 뭐고 좋은 장이라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저 그런 장. 예. 제 표현으로는 장 더럽게 재미없는 장. 왜냐면 아예 개파라고 그러면 막 무너지는 장이면 분봉이 막 차라리 막 무너지면 그냥 안 하거든. 볼 필요도 없거든. 그냥 안 하거든. 한 날 치고는 매매를 좀 한 날 치고는 좀 재미없는 장이었습니다. 네. 물류조선주 STX가 오래간만에 요 패밀리가 오늘 뭐 아까 STX 엔진도 조금 가던데 한 12% 13% 가던데 STX가 오래간만에 여기도 16% 갔지만 오늘 상 찍고 분봉으로 보면 상 찍고 여기 상 찍었었나 봐요. 어설프게 안 찍었는지 몰라도 찍고 내려갔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엔진이 덩다리로 12% 상을 들어간 게 아니니까 뭐 덩다리를 따질 것도 아니지만 13%까지는 갔다 갔고요. 철강주 제이스코 홀딩스 13%니까 그럭저럭 120이랑 20선을 두 개로 돌파를 해서 끝냈죠. 끝냈으면 이제 요 일주일에 구라가 되고 요 5일이 구라가 되면 요거는 이제 그 전에 무식하게 뭔가만 안 했으면 이제 이런 게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제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텐데 그 정도 급은 아니죠. 예,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뭐 그래봤자 여기서 이렇게 따지면 141%. 뭐 무시할 프로테이지는 아닌데 어쨌거나 한번 끝까지 한번 볼게요. 더 볼 게 있는지.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스윙 차트죠. 단타 차트가 아니라 이런 애들은 스윙 차트죠. 스윙 차트니까 여기 거를 여기서 이제 바꿔 한번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한번 갈만했는데 안 갔죠? 그러면 여기서 갈만했는데 안 갔으면 첫 번째 지금 여기가 두 번째인데 또 안 갔어요. 그러면 요 다음번 한 여쯤에서 한 번 더 올라. 왜냐면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으니까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긴 거고요. 예. 뭐 이건 반반이라고 보고 어쨌든 간에 스윙 차트로 여기서 들고 가서 대략 뭐 여기나 여기까지 한번 들고 갈 만은 한데 보수적으로 최대한 여기까지 들고 갈 만은 한데 저는 이제 스윙은 안 하니까요. 오늘부터는 이제 스윙으로 뭐 단타 하시는 분들만 방송을 보는 건 아니니까 이제 스윙 쪽도 한번 틈틈이 보겠습니다. 포스코 엔텍 제가 얘기했죠. 포스코 뭐 강제징용 그 노동자들 배상해 주는 거 정부에서 뭐 포스코 쪽으로 제3자 그 제3자한테 더 맞은 놈이 있고 덜 맞은 놈이 있는데 덜 맞은 놈이 더 맞은 놈 배상해 주는 게 어떠냐. 때린 놈은 일단 냅두고 때린 놈은 때렸다고 사과도 안 하는데 뭐 지금 뭐 시사 보니까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뉴스 잘 안 보니까 정부점까지는 갔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얘가 그 배상비 마련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하는지 몰라도 잘 가네요. 그랬더니 오늘도 잘 갔습니다. 벌써 하루, 이틀, 3일, 4일. 요 한 열흘 새에 4일이나 슈팅이 나왔습니다. 보통 연속 슈팅이 3% 이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도 꽤 수익이 괜찮네요. 포스코엠텍. 당분간은 이 신고가인가 이제? 신고가죠. 앞에 뭐 아무것도 없죠. 더 있나? 없죠. 아무것도 없죠. 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더 갈만하겠네요. 한 번 정도. 예. 왜냐면 물량을 여기서 좀 받고 여기도 받고 했으니까 대략 여기 띵띵띵 여기 깜짝이야. 광고 전화 갑니다.
네. 전화가 아니라 알람이에요. 여기를 넘어가는 날 이제 세게 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당장 달려가기에는 뭔가 물론 이제 지금 며칠째 아이고 요 며칠째 여기서 여기까지의 지금 물량을 계속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물량 받고요.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니까 여러분 아시죠? 신고가에서 가면 목표가가 따질 게 없으니까 15에서 18% 슈팅하면 15에서 18% 정도에서 분봉을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된다. 근데 오늘도 보면 20%까지 가긴 했는데 신고가 어쨌거나 이 부분 때문에 신고가니까 그죠? 여기까지 되면 여기는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신고가죠. 18%. 저 같으면 얄짤없죠. 18% 여기서 매도 여기서 깨니까 3분의 2 매도 3분의 1 나머지 거 매도 끝났죠. 70% 70점 80점은 돼요. 신고가에서 분봉 보고 보통 15에서 18%에서 던지면은 100점은 안 되더라도 100점이 나올 수가 없지.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100점짜리가 있어. 100점짜리 내가 알면 여기서 방송 이거 안 하고 있겠죠. 아니지. 100점짜리를 안다고 해도 방송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돈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컨설주는 별거 아이고 건설주는 별거 없어요. 그냥 20선 지지만 살짝 했고요. 큰 의미 없죠. 얘는 이제 여기를 넘어갈 때 뭔 사단이 나겠지. 여기랑 여기를 넘을 때 곽초룡 자리가 되니까요. 거기 넘는 날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로봇주가 이렇게 크게 간 거는 뭐 미래나노텍 얘도 20선 돌파해놓고 끝내놓고요. 뭔가 종목들이 뭔가 20선을 돌파를 해놓고 끝낸 것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셀바스 AI 계속 이름이 보이는데 어, 얘는 이제 점점 좀 두려워지는 높이까지 올라갔네요. 제가 얘기했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면은 그날 당일날 이렇게 올라갔다가 무너지든 그 다음날 갭을 이만큼 떠서 갔다가 무너지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레인보우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윙을 했던 유일한 종목 레인보우 전고점까지를 가지를 못했네요.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 분위기인지 그죠? 이게 하루 물량 받고 이게 물량이 거래량 몇이야? 800만 800만 이거 하루 갖고 좀 뭐가 부족한지 전고점 돌파를 못했네요. 좀 쉬었다 가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장도 지금 뭐 좀 그렇고 장이 막 썩 좋은 장이 아니니까요. 에너지 쪽에 강원에너지가 어제 18% 가고 오늘 상을 들어갔네요. 도대체 강원에너지 뭐 때문에 가는 거야, 강원? 다른 이슈가 뭐가 있나 보지. 강원 에너지. 오징어가 잘 잡히나? 그것도 아닐 텐데. 아니면 뭐 강원랜드 이슈가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대략 제가 자세히 기사를 읽지는 않았지만 대략 느낌이 그쪽 같아요. 대명 에너지 강원이 가니까 대명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음봉벽 뒤에 양봉의 머리 또는 치매 머리 여기까지인데 정고점 20%까지는 안 갔고요. 그 뒤에 매물벽 뒤에 양봉 머리까지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 1차, 2차. 근데 2차는 느낌이 안 간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 외에는 관계 없고요. 화학주가 좀 몇 종목 같네요. 금양 오늘 보면은 이렇게 됐다가 횡보 좀 하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다 이렇게 간 애들이 많죠. 이렇게 간 애들.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좀 물량 받는 데서 올라가는 날 이날이 매매하기가 좀 나름 어려운 날이고요. 왜냐면 물량을 받아서 왠지 여기까지만 갈 것 같은데 여기나 여기까지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슈팅을 해버리면 사람이 당황하죠. 오늘도 이 종목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금양 얘도 약간 비슷한 꼴이고요. 요거를 압축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수화학 얘도 마찬가지고요. 요 하루가 있으니까 얘도 지지를 딱 음봉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딱 지지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 뭔가 전략적으로 가는 종목인지
아, 얘도 봉이 좀 얘는 근데 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냐? 평소에 못 보던 애인데 그러네. 이름을 바꿨는지 그것도 아닌데. 잘 못 보던 애인데 그러네요. 얘는 이제 발도전판 계속 만들고 있는데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식료품 디디미 NF 바닥에서 헛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조림 비료 한농화성 이게 조림 비료로 간 거 아닌 것 같은데 얘도 아까 걔랑 비슷하죠. 지금 이렇게 가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 지금 다 똑같은 꼴입니다. 그런 애들이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보니까 차트상의 어떤 공통적인 테마가 그거 같습니다. 가끔 그렇게 차트상으로 비슷한 이름이 비슷한 애가 가거나 섹터가 비슷한 애가 가거나 이슈에 들어가 있는 뭐 네옴시티 아니면은 뭐 전기차 아니면 뭐 병났을 때 진단키트 바이오 제약주 이런 애들이 가는 그런 테마도 있지만 또 이름이 또 뭐 비슷한 애들끼리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물량받는 자리인데 이렇게 간 종목이 유난히 많은 날 이렇게 테마가 딱 이런 차트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같은 날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게 많은 날입니다. 이게 많은 날이에요. 오늘 이게 많은 날이에요. 예. 이런 종목 이상하게 이 종목도 가네. 이 종목도 가네. 그럼 오늘 테마가 이런 종목인가 보다. 빨리 캐치를 하고 이런 거 이제 전고점 돌파하는 거. 오늘 같으면 얘가 여기 돌파할 때 잡는 거죠. 여기 앞에 고가 17,250원 넘어갈 때 매수를 해서 잡았으면은 괜찮죠. 이게 차트를 작게 봐서 그렇지. 얘가 마음 먹고 올라가려 쳤으면 이제 나름 곽철용 자리도 돼요. 여기가 하루 요 뒤에 거 봉 하루 여기도 하루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뚫는 안정 이런 거는 18에서 22% 그러니까 오늘 그 상한가까지 갔죠. 22% 이상이면 상한가 후보니까 그것도 뭐한 번에 간 게 아니라 띵띵띵 그러니까 요 정도 갔을 때 눈치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일봉상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하는 애들이 가는 날이구나. 그럼 이런 종목을 한동화성을 딱 봤다. 맞네. 매수 바로 매수쟁이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차트를 보자마자 자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분봉이 이렇게 되고 일봉이 이렇게 되고 여기랑 이렇게 느리게 판단하면 이미 얘가 이만큼 가 있어 이미. 그러면 그런 건 단타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단타를 하시면 안 돼요. 빨라야 됩니다. 판단이 빨라야 돼요. 기계주, 대성 하이텍, 뭐 소소하게 전고점까지 그냥 갔고요. 별거 아니고요. 수성 얘는 뭐 밑에 지방 너무 하락한 밑에 지방이니까 수도권까지 올라오려면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고요. 바이오, 셀바스 헬스케어, 계속 셀바스 헬스케어 이름이 계속 불린다고 제가 뭐 한 저번 달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얘도 이제 마찬가지죠. 쭉 올라왔다가 깨작 딩딩딩 하고서 올라간 거죠. 요런 애들이 많이 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봐서 그렇지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일봉으로도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에 이게 원래는 이거를 지금 이 모든 거를 이거를 이거를 압축해 놓으면 이거를 압축해 놓으면 얘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를 여기서 그리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압축해 놓으면 얘인 거예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있지만 투비소프트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설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스타 상갔죠? 이거 어저께 방송 보신 분들 알지만 야 이거 그림 내 이거 안 지웠나 봐 어제 그죠? 나 오늘 이걸 매매를 안 했거든. 뭐 매매를 할 새가 있었나? 그냥 날라갔는데 이런 거는 뭐 매매를 또 못 하죠. 나는 갭이 높은 거 5%도 안 한다는 사람들이 뭐야? 18%?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이거 어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린 게 아니야. 어제 방송 보세요. 내가 이거 지우는 장면 없을 거야. 내가 어제 이거 그리면 안 됐구나.
여기서 강상으로 그 전날 단일까지만 강상으로 갔으니까 단일가 거래 뭐 원래 생각도 안 하지만 내일 요즘은 종가상으로 간 것도 많이 가고 그 어설프게 그 앞쪽에 강상으로 간 것들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종잡을 수는 없지만 얘가 연상을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연상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충분히 연상도 갈 수 있는데 가게 되면 가게 되면이 아니라 왜 연상을 갈 수 있냐고 연상이 아니라 그 여유 공간은 굉장히 깜짝이야. 여유 공간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차하면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보이기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얘기하기로 야 이거 뭐 한 10원 20원 틀렸겠는데 여기 지지선이 강력 여기 지금 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이씨 내가 지금 어제 선을 거놓은 게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에 상이 여기 있죠. 점상 관계 여기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30% 여기 있죠. 없죠? 여기 있죠. 여기 상 관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선으로 그어놔서 가려져서 그렇지. 볼까요? 지워볼까? 삭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그래. 있는데 강상으로 갔으니까 내일 무너질 수도 있지만 가면은 여기 음봉 뒤 양봉에 여러분들이 또 핸드폰으로 보면 안 보이실까봐 음봉 뒤에 양봉 머리 여기 있어요. 그죠? 이게 치매 머리일 수도 있고 봉의 머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이게 아마 치매 머리일 겁니다. 이게 어제 보니까 치매 머리죠. 봉이 아니라 치매 머리. 여기 침이 좀 있어요. 어설프게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여유 공간은 여기 있네요.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띠 끝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올라간다면 여기를 지지하고 이렇게 슈팅으로 올라갈 겁니다. 하고 내가 어제 그려놓고 안 지웠나 봐. 나 원래 지우는데 뭐 그냥 짜맞춰 놓은 것처럼 그려놨죠. 이게 지금 내가 그어놓은 게 8,135원 8,135원 거기 했는데 뭐 하여튼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약간 개소름인데 물론 저는 이거 안 했습니다. 예. 제가 해서 뭐 수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방송처럼 느껴지실까봐 그게 아니라 차트가 맞아떨어질 때는 이렇게 개소름이라는 얘기예요. 예. 양봉 머리 지지하고 그대로 올라가서 바로 슈팅 올라갔죠. 얄짤없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뭐 한 번 더는 못 가겠어요. 한 번 더도 갈 수 있지. 갈 수 있는데 다음 여기네요. 여기인데 제가 뭐 눈이 나빠서 이거 잘은 안 보이거든요. 눈이 나빠서 잘은 안 보이는데 제가 그냥 감으로 봤을 때는 거기 양봉 머리들이 있을 거예요. 예. 볼까요 한번? 양봉 머리들이 진짜 있나? 여기죠. 1977원.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치매머리 양봉머리 뭐 치매머리 뭐 치매머리 뭐 있긴 있는데 에이 다 지읍시다. 너무 나는 이 방송 뭐 내가 잘 맞춘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방송은 아니니까. 그리고 소 뒷발에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고장난 시계가 왜 하루에 2번 맞는데? 자이글 바이오 중에 자이글 얘도 약간 변형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이 형태를 얘기한 거야. 지금 요즘 애들이 급하게 가서 그다가 지지하는 척 하다가 살짝 털고 올라가다 이렇게 간 게 이거를 쫙 퍼트리면 이거예요. 퍼트리면 이거 상승하다가 내려왔다가 띵띵띵띵 이거를 이제 줄여 놓으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이 이 모양인 겁니다. 아셨죠? 네. 정말 아셨는지 모르는지 안 아셨는지
레몬. 얘는 이제 그 짓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했다가 좀 올라가 언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내려가는 척 했다가 띵띵띵 하고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슛 나오는 게 이제 지금 그 짓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그러기에는 뭐 가능성 있죠. 예, 여기까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르지. 전기차, 전기차는 꽤 갔네요. 대보 마그네틱. 매물 뒤에 양봉 머리나 뭐 음봉, 예, 이 음봉이구나. 1차 여기 침해 16%니까 그죠? 15%부터는 제가 그 매물대를 그냥 1차 목표가로 본다고 했으니까 1차 그 다음에 양봉의 머리 여기겠죠 뭐 2차 1, 2차 다 갔네요. 예. IM 그러니까 목표가를 양봉머리 그거를 안 해버리니까 방송이 되게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는 다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요 양봉머리들 있죠. 예, 양봉 1차 그냥 1차 2차 여기도 있는데 2차는 뭐 어림도 없네 안 갔네요. 우수 AMS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는 조금 이상하네요. 아니구나 맞구나. 더 갈 수도 있겠는데요. 안 갔네요. 그러려고 그랬더니 맞네요. 예. 전기차 금양 좋죠? 쫙 내려갔다 띵띵띵띵띵 정확하죠. 이상적인 이 차트가 이게 이제 우리 저 연마쌤께서는 어디 가니까 연마쌤께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털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물론 이게 좀 높습니다. 이건 뒤에가 높은데 보통 뒤에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털고 올라가다 슛 하는 게 고래 모양이라고 해서 고래등 차트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전문적으로 이제 쑤시고 들어가면은 파고들면은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등성 올라온 게 이게 페이크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개미를 털 때 여기서 올리면 안 돼요. 여기서 오래 내려야 돼. 그 다음에 올라가야 이게 개미 털기가 되면서 여기서 수익을 크게 내는 건데 그거 흉내를 지금 내고 있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대성 하이텍, 에코핸들이 아까 봤고요. 2차전지, 대보 마그네틱 봤고 대보 마그네틱을 봤나? 봤죠 아까 대성 하이텍 봤고 오늘 뭐 그냥 EV 첨단 소재 얘도 밑에서 발도듬파 만들고 있다고 아까 봤죠? 반도체 IM 야 얘는 이름이 IM이야. 지가 M이란 얘기죠. 예. 내가 네 M이다. 그 M이가 아니라 M이란 얘기입니다. 예. 말장난 그만하고 뭐 얘도 만들 만큼 만들고 위에서도 받고 홍보도 했고 예비 상승도 했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나 120m로 다시 안 내려가고 싶어요 하는 뜻인데 나 앞에 산이 하나 조금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제 스윙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딱 머리까지 들고 가면 꼭 잘못하면 기대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뭐 한 대략 기본적으로 상승한 거의 반 여기와 여기에 한 요 정도 요 선까지는 한번 들고 가볼 만하네요. 오늘 말고 오늘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제 매도를 안 했으면 들고 갈 만하고 이제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내려와서 20선 닿을 때쯤 20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닿을 때쯤 요런 데서 매수를 한번 해볼 만 하겠네요. 나는 못하지만 또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스윙 좋아하더만 겁나게 좋아하더만 엔터주 별거 없고요. 메타버스 IM 방금 본 거 IM 이름 멋있네 IM 자네 이름 뭔가 Who are you? IM What's your name? IM 메타버스 관계없고 휴대폰 통신 중에서 코스9이 바닥에서 아주 대바닥을 깨고 쳐 내려갈 뻔 했는데 그래도 기어 올라오긴 했네요. 전반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죠. 지금도 발돋움 판을 만든 것도 아니고 좋지도 않아요. 얘가 이렇게 올라오질 말았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기어 올라오질 말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어야지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계속 했으면 뭐 나중에 먼 훗날 한 3, 4개월 뒤에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한번 슛 해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뭔가
미래를 어떻게 뭐 구축을 해볼 만해 인프라를 구축을 해볼 만한데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얘는 뭔가 오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좀 적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든지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20선이 어느새 계속 더 내려가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또 따라가. 예, 안 돼요. 그래서 이평선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봉이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평선이 따라가는 거고 봉이 내려가면 그제서야 이평선이 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이평선이 가니까 얘가 따라가고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봉이 먼저 지나가니까 이동평균선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 평균은 하루의 날짜가 1, 2, 3, 4, 5, 6, 7, 8, 9, 10 열흘이 갔다. 그러면 열흘의 평균 12평선이지. 12평선 10일의 이동평균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종가 따라가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봉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봉이 이렇게 갔으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 통신 뭐 별거 없고요. 화장품 하나씩은 가는데 오늘 코스9 근데 방금 얘기하네. 예, 아직 별 볼 일 없습니다. 화장품이 거듭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인프라 구축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막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자꾸 저 현찮은 나라 싸고 뭔가 운영하기 좋은 나라 막 노조도 없고 막 이런 사람 다루기 반노예식으로 다루기 좋은 나라들로 자꾸 공장을 세우니까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이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노동력도 싸고 뭐 이것저것 기업을 운영하는데 인프라 구축하는데 좀 경비가 괜찮았는데 운영하는데 유지비가 지금은 이제 외국 그 후진국들이 더 좋아요. 옛날 동남아시아보다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는 그땐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동남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사니까 뭐 잘 산다고 진짜 잘 사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사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돼 있으니까 예, 목표가 정확하게 같네요. 예. 잘은 모르지만 양복 머리들이 보이긴 합니다. 예, 같네요. 좀 무너졌다가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예, 조금 여기로 올라가려고 좀 얘가 애를 쓰나 본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봉이 작네요. 자익을 자익을 자꾸 이름 눈에 띄네. 그 고기 위에서 빛 나와가지고 열 나와서 굽는 거 거기에 자익을인데 설마 그거 만드는 데는 아니겠지. 예. 생활 가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생활 가전 사업 가전제품 등 자익을 그래서 자익을인가 보네. SBI 핀테크 솔루션 일자리 관련된 애로 알고 있는데 핀테크 약간 홀딩스 가상화폐 뭐 오만 가지 다 하고 있네. 예. 이런 애들은 그냥 작전을 위해서 태어난 애 같기도 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뭔가 이렇게 돈 오고 가는 게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막 왠지 시커먼 애들은 이 새끼들은 뭐 소위 좀 빈말로 얘기하면 주식 증권으로 돈 벌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자리 듀오백 상승 크게 했네. 크게 했네. 신규주인가? 신규주는 아닌 것 같은데. 신규주는 아니네. 2004년 했는데 크게 매집을 해갖고 물량 받고 한번 슈팅하고 또 슈팅하고 그거 거를 또 물량을 받고 여기에 물량을 여기서 받아서 한번 턴 다음에 이게 이제 코로나 때 그때 확 내려갔을 때인가 본데 그리고 몇 프로 올라간 거야 따지면 427%? 생각보다 또 얼마 안 되네요. 한 7, 800%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는 또 안 되네. 핀테크 별별 없고요. 아니 방금 얘 핀테크라며 듀오백 얘 아닌가? 얘가 핀테크구나. SBI 이름이 대놓고 핀테크 솔루션인데 8.2%. 근데 왜 정작 핀테크에는 여기도 있구나. 착각했네. 아니 일자리인데 핀테크 솔루션이 있는데
이름이 핀테크니까 핀테크 없나 그랬더니 여기 있네요. 예. 그 얘기 한 겁니다. 뭐 볼 게 없어요. 그래핀 히터류, STX, 중공업 아까 뭐 얘기했고 STX는 포스코엔텍도 얘기했고 교육 출산주 별거 없고요. 미세먼지 중에서 강원에너지 왜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강원에너지 날라갔고 항공여행주는 레인보우가 왜 비행기에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는가? 얘가 4족 보행으로 연구를 하는 시절에 얘가 2족 보행 연구하는 그렇더라고. 얘가 그 로봇 개처럼 네 발로 뛰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두 발로 움직이는 거를 연구하는 걸로 지금 기대를 많이 품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스윙으로 할 때 알아보니까 스윙으로 할 때는 또 그런 것도 조금 알아둬야 돼. 단타는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 이게 예상 체결가가 이건데 이 종목이 이제 예를 들어 딱 올라가려고 해. 근데 이거를 크롬 하이텍 이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기업을 한번 보자. 막 종목은 계속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얘가 뭐 하는 회사인가 가만히 있어보자. 앱 뭐 전자장비 및 기기 코스닥이구나. 이게 뭐를 하는 회사면은 동사는 1974년 설립돼. 이렇게 되면은 안타가 안 되지. 이건 잡는 거야 일단. 근데 스윙을 할 때는 얘가 동사는 1974년 설립돼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IT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 LED, LCD, 아몰레드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구나. 전자자동차 등의 부품을 제조. 자동차 부품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어느 뭐 이평선 선에 왔을 때 올라갔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쯤에서 매수를 한번 여기서쯤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겠다. 이거는 맞는데 아니 지금 당장 지금 막 이게 막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동사는 1974년 설립 때 이걸 읽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단타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그 회사가 그냥 이름만 기억하지 그게 전기차다 바이오다 물류조선이다 이런 것만 알지 이 동사는 어쩌고 이게 뭐 이것까지 내가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 단타는 대한민국 단타입니다. 저희 방 부재잖아요. 뭐 유튜브 부재잖아. 단타는 의미가 없어. 언제 그걸 다 읽고 있어. 근데 이제 1시 눌림목이나 10시 11시에 잡는 눌림목이나 1시 2시 사이 잡는 그 구라매매 정도 되면은 그때는 한번 읽어볼 만하지. 잠깐 짬 내서 이제 글씨 이제 동체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기업 뭐 어제 동사는 찍는 LCD 저기 조명 자동차 부품 이렇게는 할 만한데 조금 이렇게 뭐 우리 엄마도 충청도 사람인데 저희 엄마도 충청도 사람이고 저도 약간 말은 빠르지만 어쨌거나 반 정도는 충청도의 피가 흐른다고 치면 저는 조금 판단을 좀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말도 좀 빠르고 그러긴 한데 그래서 너무 말이 빠르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스트레스일까봐 제가 말을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것도 있어요. 방송할 때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컴다운 좀 줄여서 안녕하세요.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장 완전 후졌죠? 저도 오늘 보다가 1시간 정도 매매하다가 오늘 그냥 말았습니다. 막 이렇게 빨리 얘기해버리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 메시지는 이렇게 뒤에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흐르다 보면 이게 넘어가 버려. 그냥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하다가 정작 메시지는 이건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자 제가 얘기한 게 뭔가요 하고 질문하면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얘한테 눌려서 얘가 기억이 안 나. 주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땅땅땅 자 목표가 양봉머리 음봉의 저점 목표가의 2배 신고가에서는 15에서 18% 아시죠? 강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담 또 얘기를 하다가 중요한 건 저는 뉴스 같은 거 잘 안 봅니다. 단타는 그렇게 동사는 어쩌고 설립된 이런 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얘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돈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나름 충청도 혈통이 있어서 저도 말이 좀 느릴 수도 있지만 저는 빨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억 못해도 내가 충청도 뭐 어쩐지 뭐
오늘 장이 내가 몇 시까지 매매를 했는데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목표가가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 목표가의 2배 신고가는 15에서 18% 이거 오늘 테마는 뭐 어떤 걸로 갔다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 아셨죠? 제가 나름 그렇게 조율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나중 되면 이제 분봉매매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봉매매 이게 다라고. 분봉매매 하루치 이거 어느 날 하루 빡세게 하면 주식 차트 그냥 끝이에요. 그날 더 외울 것도 없어. 근데 내가 9시 9시부터 예를 들어서 한 3시 10분이나 20분까지 계속 얘기를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락 걸렸으니까 이거 어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락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려면 이평선 깰 때 바로 나머지 3분을 매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보다가 밑에서 지지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투바닥에서 잡았다가 시간 보고 1시 2시 사이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 만하죠. 이렇게 계속 랩처럼 얘기하면 단어 하나라도 기억나겠냐고. 안 되겠지. 그래서 나름 제 10년 바라보고 길게 보세요. 길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 초창기에는 얘기 여러 번 했는데 맨날 돈 주고 뭐 어쩌고 하고 하는 거 되지도 않는 거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런 거 막 추천 종목 듣고 헛소리 듣고 그 따라하는 바보들 그 대열에 걔네들 돈도 못 따면서 그 개미들 콩고물 묻은 돈 받아가지고 매매해서 그 세력 애들한테 갖다 바치는 걔네들 얘기 듣고 매매를 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좀 느린 듯 하지만 추천 종목 받아서 하루 만에 수익 내서 뭐 다음날 다다음날 예수금 찾아서 놀러갈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또 그렇게 됐을 때 얘기고 뭐 추천 종목 받는다고 걔네가 다 올라가? 그렇지도 않지. 응? 제가 추천 종목 안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할지는 몰라요. 근데 그래도 지금처럼 똑같이 그냥 유튜브 방송으로만 똑같이 할 거지만 무슨 유료방 만들고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지가 뭐를 안다고 유료방을 만들어. 유료방을 만들어서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받으면 그 값어치를 하는 정보를 내가 그분들에게 드려야 내가 프로지. 그런 정보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런 돈을 받으면 사기예요, 그거는. 사기꾼인 거야. 내가 왜 사기를 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방송 안 하고도 잘 먹고 살고 이 방송 해도 잘 먹고 살고 둘 방송을 하든 안 하든 둘 다 잘 먹고 잘 사람인데 내가 왜 사기꾼을 왜 하겠어? 일부러. 그렇잖아요. 아니 뭐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치게 되면 뭐 처벌을 받는 거겠지만 나는 사기 안 치고도 살 수 있어요. 예.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사는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할 일 없어서 방송하는 사람인데 뭘.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다 보면 주식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땅땅땅땅 이거 중요하고 땅땅땅땅땅 이거 중요하고 땅땅땅땅 이거 중요하고 땅땅땅땅 이거 중요하고 땅땅땅 한 5-6개뿐이 안 중요해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야. 이거를 위한 부수적인 게 이렇게 필요한 거지. 그리고 이 부수적인 것도 경험치에서 이미 다 여러분들이 다 습득이 돼가지고 의미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거 괜히 알아보시고 막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차분히 목표가는 뭐 양봉머리, 양봉 저점 이런 데고요. 뭐 매물벽 뒤에 뭐 양봉 거래량이 크게 터진 양봉의 머리 이런 데가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분봉입니다. 일봉이 아니에요. 분봉입니다. 그리고 지지를 하게 되면 그런 데서 잡았다가 머리까지 가지 마시고요. 요런 데까지 모가지나 허리까지 여기서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종가 근처 가면 여기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매도를 하세요. 다음날까지 오버나이트 하지 마시고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이 정도 배웠어. 그 다음날 또 뭐 목표가의 돌파선의 2배를 가는 게 정석입니다. 오늘 요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배우다 보면 하루는 좀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두 개씩만 머릿속에 각인시켜도 10년 지나면 자기 손자가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증권 배웠어요. 그래? 할아버지 증권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그거 막 공부하느라고 난리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운동도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어디 취직도 못하고 그냥 있지만 할아버지가 사실은 증권계 타짜야.
아, 할아버지 그래요? 친구들 다 데리고 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뭐 치면 살려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뭐 며느리가 이거에 대한 2탄. 원래 1탄만 있었는데 2탄. 아버님, 며느라 요즘 제 친구들은 다 주식하고 그래서 애들 학원비도 벌고 또 뭐 돈 1년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저만 주식을 안 하는데 저만 좀 바보 되는 것 같아요. 며느라 이 시아버지가 뭐 나이가 많아서 돈도 못 벌고 운동도 못 하고 그러지만 유일하게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 아버님 그게 뭔데요? 증권계에 내가 옛날에 타짜를 부리던 사람이야. 아버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저 친한 양반들 한번 데리고 와.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강의해 줄게.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 뭐 돈 버는 것도 지겹다 이제. 막 그럼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먹어가지고 며느라 손자야 내가 추천 종목 하는 사이트 가르쳐 줄게. 거기서 추천받는 종목 니네가 받아서 하면 된다. 이럴 거야? 그랬다가 걔네 말 듣고 거덜나면은 뭐 그 책임 어떻게 지려고. 지금도 그런 애가 없겠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도 추천 종목으로 빵빵 100% 90% 맞힌 애들은 없어요. 그거는 꿈인 거야, 꿈. 이상이야. 현실이 아니야, 이상이야. 증권계 타짜도 세 종목 잡으면 하나나 두 개만 가는 거고 뭐 세 개 다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달에 종목을 내가 다 잡은 게 한 100개 정도 된다. 아니면 200개 정도 된다. 그럼 그 중에 100개 정도만 가도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50개는 가고 50개는 내려갔어. 그러면 또이또이냐? 아니지. 여기서는 수익을 목표가를 아니까 내가 알고 있는 수익을 7%에서 10%, 15% 이상 내지만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 2%나 3%에서 손절을 해버리니까 여기서는 잃으면 3%, 2%, 3%, 많으면 4%, 어느 날 실수했다? 5%. 그렇죠. 먹을 때는 뭐 쫄아서 조금 먹는 경우 뭐 4%, 5%도 있지만 대개 목표가를 알면 10에서 아니 8%에서 10% 아니면 10에서 15%를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프로테이지가 먹을 때 많으니까 손절할 때 프로테이지보다 먹을 때 프로테이지가 많기 때문에 100 종목 중에서 50 종목 잘 찍고 50 종목을 못 찍어도 수익이 부등호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자꾸 얘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왠지 말을 끊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수요일은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월요일날 좋거나 화요일날 안 좋고 월요일날 안 좋거나 화요일날 좋고 월화가 다 안 좋으면 수요일날 좋고 그런데 오늘은 이번 주는 월요일날 괜찮고 오늘 화요일은 별 재미없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수요일날 조금 많이 내려가는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가뜩이나 지수가 뭐 저는 조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쨌거나 갭에서 갭 하락 음봉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갭에서 조정된 음봉이 나왔습니다. 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코스닥은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뭐 코스피는 몰라도 코스닥은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요즘 계속 디커플링으로 갑니다. 코스닥은 올라가서 위에서 위험스럽게 막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밑에서 조금 다지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이 더 그러니까 대형주들 들어가 있는 코스피 종목들이 조금 뭔가를 이렇게 폭발하기 전에 뭔가 움츠리고 있는 느낌이고 코스닥은 올라갈 만큼 올라와서 왠지 나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 확 내려갈 거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분위기는 지금 그래요. 그 분위기는 알고 계시라 이겁니다. 예.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위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증권도움에서는 좀 지수는 어느 정도 필수입니다. 예. 제가 방송 초창기에 얘기했듯이 뭐 나스닥 보고 좀 저 매매에 뭔가 분위기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거 나스닥 그다음에 지수가 9시 이후부터 진행되는 지수 분봉을 보면서 그날 섹터가 어떤 게 가느냐 이제 섹터별로 뭔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 그 차트의 모양이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이런 모양으로 가서 뭐 차트의 모양이 나스닥이냐 우리나라 지수냐 아니면 차트의 모양이 비슷한 그쪽 애들이 오늘 가는 날이냐 아니면 섹터별로 테마가 건설주가 가냐 저 로봇주가 가냐 이런 거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꼭 이건 단타만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그때 찝었었는데 나스닥이랑 저 지수는 바로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 1분 되면은 종가에서 위에서 시작하냐 밑에서 시작하냐 아니 밑에서 올라오냐 위에서 무너지냐 이거는 어느 정도 보이는데 얘랑 얘는 어느 정도 보이는데 차트의 모양이냐 테마별이냐 종목들의 이름별로 가느냐 아니면 개별 이슈적으로 이슈가 있는 애들 위주로 가느냐 이거는 장이 좀 흐르면서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요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두 개는 뭐 별거 아닌데 어차피 그 전날 결과가 나오고 당일날 아침에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얘네는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이 되는 거라 요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제가 그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그 시간도 단축되고 확률도 높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증권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있어도 증권 못하는 사람은 못해.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잡소리 그만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매매 조금 아직은 뭐 긴장돼서 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정확하게 발돋움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 마음속 한쪽에 브레이크 장치를 가지고 머릿속에 브레이크 장치를 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에 손 딱 대고 발판 딱 대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쌉소리가 많았네요. 내일 매매 잘 하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